여러분 안녕하세요. 기출 150문제로 한능검 1등급 맞기 신쌤입니다. 오늘이 그 세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의 주제는 고대의 정치사 그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문제풀이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56회 기출 문제네요. 가나 사이의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키워드 한번 볼까요? 백강 탄현을 지났다. 누가 신라 군사들이 장군 계백에 결사대 5,000명. 아하, 가는 660년 백제가 멸망할 당시 황산벌 전투에 관한 내용이네요. 나는 사찬 시드기 수군을 거느리고 소부리주 기벌포에서 서린기와 싸웠는데 연이어 패배하였다. 그러나 이후 크고 작은 22번의 싸움에서 승리하여 4천여 명을 죽였다. 나는 그렇죠. 676년 나당 전쟁을 승리로 이끈 기벌포 전투에 관한 내용이네요. 자, 그러면 가는 660년, 나는 676년 기벌포 전투 그 사이에 어떤 사실이 있었는지 한번 찾아볼까요? 1번 김음돌이 반란을 꾀하다 처형되었다. 이거는 그렇죠. 여러분 통일 이후 신문왕대의 역사적 사실. 따라서 나 이후의 역사적 사실이고. 2번 의자왕이 신라를 공격하여 대하성을 함락시켰다. 이거는 가 이전의 역사적 사실이네요. 3번 을지문덕이 살수에서 수의 군대를 크게 물리쳤다. 이건 을지문덕 장군의 살수대첩이네요. 612년 고구려 영양왕 때 수나라와 4번에 걸쳐서 큰 전쟁을 벌이는데 그 중에서 수의 2차 침입. 어찌됐건 이것도 가보다 한참 전의 역사적 사실이고. 4번 대조영이 고구려 유민을 이끌고 동모산에서 건국하였다. 그렇죠. 고구려 유민인 대조영이 동모산에서 발해를 건국했는데 그게 언제죠? 668년 고구려가 멸망하고 정확하게 30년 지난 698년. 따라서 나보다 한참 뒤의 얘기고. 5번 건모잠이 안승을 왕으로 추대하고 부흥운동을 전개하였다. 이거 고구려 부흥운동이네요. 그렇죠. 고구려 멸망 이후 바로 일어났다. 따라서 5번이 정답이네요. 가와 나 사이에 해당되는 역사적 사실은 5번. 자, 여러분 그러면 우리 백제부흥운동, 고구려 부흥운동, 그 다음에 나당 전쟁까지 한번 핵심 출제 포인트 한번 짚어볼까요? 우선 백제부흥운동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60년 백제가 멸망하자마자 흑치상지, 복신, 도침 등이 백제부흥운동을 일으킨다. 그리고 일본에 있던 부여풍을 귀국시켜서 왕으로 추대하였다. 하지만 곧 내분에 휩싸여서 그렇죠. 복신이 도침을 죽이고 부여풍이 복신마저 죽여버린다. 그리고 여러분 일본은 백제와 지속적으로 우호적인 관계를 맺고 있었죠. 그래서 일본이 지원군을 보냈는데 백강전투에서 당나라 수군에 대패하면서 결국 백제 부흥운동은 실패로 막을 내린다. 자, 그러면 고구려 부흥운동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68년 고구려가 망하자마자 고연무, 건모잠 등이 고구려 부흥운동을 주도한다. 그들은 보장왕의 외손자인 안승을 왕으로 추대해서 적극적으로 고구려 부흥운동을 추진하는데 이 역시 내분으로 문제가 생긴다. 안승이 건모잠을 살해하고 신라의 투항. 신라는 이 안승을 금마저 지금의 익산 지역에 안치하고 보덕국왕으로 임명해서 고구려 땅 내부에서의 고구려 부흥운동은 막을 내린다. 자, 그 다음에 살펴볼 건 나당 전쟁 한번 살펴봐야죠. 자, 당나라는요 660년 백제를 멸망시키고 백제 땅에 웅진도 독부를 설치하고 곧이어 신라 땅에 계림도 독부를 설치하고 668년 고구려를 멸망시키고 나서는 그렇죠 안동 도호부를 설치한다. 즉 한반도를 통으로 먹겠다는 지배 야욕을 드러내고 이에 신라가 장군 서료유를 파견해서 당시 고구려 부흥운동의 주체 세력이었던 고연무 장군과 더불어서 당나라 군사를 공격. 이때부터 나당 전쟁이 시작된다. 결국 675년 매소성 전투에서 당나라 장수 이근행이 이끄는 육군 20만 명을 요동으로 축출하고 676년에는 소부리주 기벌포에서 당나라 장군 서린기가 이끄는 당의 수군을 격파하면서
나당 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결국 삼국 통일의 위협을 완성하게 된다. 뭐 이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2번 48회 기출문제네요. 가왕의 제위기간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키워드들 볼까요? 김음돌의 반란 보이고 국학 보이고 아이구야 달국벌 천도계획 이것도 나오네요. 자, 그러면 가왕은 누구? 신문왕. 따라서 이 문제는 신문왕의 제위기간에 있었던 사실 옳은 것 찾아봐라. 1번 이사부를 보내 우상국을 복속하였다. 이건 지증왕의 업적이고 2번 화랑도를 국가조직으로 개편. 이건 진흥왕의 업적이고 3번 관료전을 지급하고 노급을 폐지하였다. 이게 신문왕의 업적이네요. 정답은 3번이고 4번 최고 지배자의 칭호를 마리깐으로 하였다. 이거는 뇌물마리깐 때 역사적 사실. 5번 2차 돈의 순교를 계기로 불교를 공인하였다. 이건 버풍왕대의 역사적 사실이네요. 자, 그러면 우리 통일신라 중대의 왕대사 한번 정리해 볼까요? 자, 우선 첫 번째로 등장하는 건 그렇죠. 김춘 주인 태종 무열왕. 이 태종 무열왕이 최초의 진골 출신 왕이다. 신라 중대라 하면 그렇죠. 진골 출신 최초의 왕인 이 태종 무열왕부터 무열계의 직계가 왕위를 이어받았던 해공왕대까지. 자, 그래서 이때부터 신라 중대가 시작되는 겁니다. 이 태종 무열왕은 집사부 중시의 권한을 강화해서 왕권을 강화하고 그 힘으로 백제를 멸망시킨다. 무열왕의 아들 문무왕은 아버지의 위협을 이어받아서 668년 고구려를 멸망시키고 676년 나당 전쟁도 승리로 이끈다. 그래서 결국 삼국 통일을 완성. 이때 북쪽 국경선은 대동강에서 원산만. 죽을 때 유언으로 그렇죠. 동해를 지키는 용이 되겠다 해서 동해바다에 장사 지내다오 해서 문무왕은 수중릉을 만들어 장례를 치른다. 문무왕의 아들 신문왕은요. 즉위하자마자 장인 김음돌의 반란을 진압하면서 귀족 세력을 숙청하고 왕권을 강화한다. 그래서 귀족들의 세력을 좀 더 약화시키기 위해서 관료전을 지급하고 그렇죠. 역징발권이 포함된 노급을 폐지시켜 버린다. 그리고 구주오소경을 설치하고 구서당 10정의 군사체제도 구축하고 국립대학인 국학이 이때 설립이 되고 달국벌, 지금의 대구로 천도를 시도하였으나 실현은 못하고 또 만파식적의 전설이 이때 만들어진다. 자, 신문왕의 아들 성덕왕은 백성에게 정전을 지급하였고 탕나라 요청으로 이때 발해를 공격하였으나 공격은 실패. 자, 성덕왕의 아들 경덕왕은요. 귀족들의 반발로 노급을 부활시키고 불국사 석굴암의 창건이 이때 시작되고 성덕대왕 신종, 에밀레종이라고도 불리죠. 이 성덕대왕 신종의 제작도 이때 시작이 된다. 해공왕, 여러분 좀 전에 제가 설명드렸듯이 신라 중대의 마지막 왕입니다. 자, 해공왕은 즉위하자마자 반란이 일어나는데 96각간의 난이라고도 불리는 대공의 난. 결국 해공왕은 김지정의 난으로 피살당하는데 이 김지정의 난을 진압한 게 훗날 선덕왕이 되는 김양상, 훗날 원성왕이 되는 김경신. 자, 이렇게 해서 신라 중대가 끝났습니다. 뭐 이 정도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3번 54회 기출문제네요. 가부터 다를 일어난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가볼까요? 키워드 보니까 도적들이 나라의 서남쪽에서 일어났다. 이들을 적고적이라고 불렀다. 아하, 적고적의 난. 이거 언제 있었죠? 그렇죠. 9세기 말 신라의 혼란이 극에 달했던 진성여왕대의 역사적 사실이네요. 나와볼까요? 웅천주도독 헌창은 그의 아버지 주원이 임금이 되지 못했다는 이유로 반란을 일으켜. 아하, 이건 김원창의 난이네요. 언제 있었다? 그렇죠. 822년 9세기 헌덕왕 때 역사적 사실이고 다 아찬 우징은 청해진에 있으면서 김명의 왕위를 빼앗았다는 소식을 듣고 청해진 대사가 궁복에게 말하였다. 여러분 청해진 대사 궁복이 누구죠? 장보고. 청해진만 봐도 알 수 있겠네요. 자, 청해진은 언제 설치됐다? 그렇죠.
흥덕왕 때인 828년에 설치. 따라서 다는 적어도 828년 이후의 역사적 사실이네요. 자, 그러면 순서를 보면 그러네. 김원창의 난이 가장 빠르고 그 다음이 다 청해진 설치 직후의 이야기들, 그 다음 제일 마지막이 9세기 말 진성여왕 때 역사적 사실. 정답은 가 4번이 정답이네요. 자, 그러면 신라 하대 통일신라 말기에 관한 핵심 출전 포인트 한번 정리해 볼까요? 우선 왕대사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신라 하대가 시작되고 처음에 왕위를 이어받았던 건 김양상인, 그렇죠, 선덕왕. 하지만 그 다음 왕 원성왕 때부터 좀 기억할 게 있습니다. 원성왕은 독서 산분가를 실시하였다. 하지만 진골규족의 반발로 곧 흐지부지 된다. 자, 헌덕왕 때는요, 웅천주 도독이었던 김원창이 난을 일으킨다. 그 왕위 계승 분쟁에서 아버지 김주원이 왕위를 이어받을 뻔했는데 못 받았죠. 불만이 많다가 이때 난을 일으켰고 결국은 진압이 된다. 흥덕왕 때는 완도에 청해진이 설치됐다. 누가 중심이 돼서? 장보고 중심으로. 또 이때 사치금지령도 내려진다. 자, 마지막으로는 그렇죠, 9세기 말 신라 하대 가장 혼란이 크게 달했던 진성여왕 시기. 이때 사벌주, 지금의 상주 지역에서 농민봉기가 일어났는데 이게 원종 애노의 난. 그 다음에 우리 아까 문제도 살펴봤듯이 도적대가 일어났는데 빨간바지 도적대, 적고적의 난도 이때 일어나고, 나라가 위기에 빠지자 최추원이 시무 10조의 개혁책을 올렸으나 진골규족의 반발로 수용되지는 못한다. 이때 문화사적으로는 또 3대목이라는 향가집이 편찬된다. 우선 이 정도 살피면, 왕대사로는 이 정도 살피시면 될 것 같고, 신라 하대를요, 신라 하대의 특징만을 콕 집어서 묻기도 합니다. 그래서 신라 하대의 특징 한번 살펴볼까요? 우선 중앙에서는 진골 귀족들 사이에 왕위 쟁탈전이 벌어지고, 이러자 지방에서는 스스로 성주 장군이라고 칭했던 호족들이 독자 세력화하면서 성장하였다. 거기에 신라에서는요, 그렇죠, 골품제의 모순으로 인해서 승진에 제약이 있었던 육두품 출신들이 호족과 연계해서 성장하게 되고, 또 이때 통일 전후에 신라로 도입이 됐던 불교의 새로운 종파 선종이 크게 유행했다. 그래서 전국 각지에 구산 선문이 만들어지게 되고, 이러자 그렇죠, 스승님의 가르침이 중요하고 선숭이 중요하게 되니까 스승님의 무덤 묘탑인 승탑이 만들어지고, 승탑 옆에 스승의 업적을 기록한 탑비도 이때 유행했다. 그리고 이 통일신라 말기 신라하대에는 중국으로부터 들어온 풍수지리사상, 이것도 선종 승려들이 들어오는데 이 풍수지리사상도 유행하였다. 이 정도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4번 53회 기출문제네요. 밑줄 그은 인물이 활동한 시기에 경제 모습으로 오른 것은, 키워드 한번 볼까요? 산둥반도의 적산, 법화원, 당해 건너가 군인으로 활약, 왕위 쟁탈 전에 가담, 문성왕이 보낸 자객에게 살해당했다. 아하, 이 인물은 누구? 장보고네요, 장보고. 따라서 장보고가 활동하던 시기에 경제 모습 옳은 거 찾아라. 1번, 활구라고 불리는 은병이 통되었다. 이건 고려 숙종대 역사적 사실이고, 2번, 중국의 농서인 농상집여가 소개되었다. 이거는 고려 말 원간섭기에 관한 설명이고, 3번, 면화, 고추 등이 상품작물로 재배되었다. 이거는 조선 후기에 관한 설명이네요. 4번, 청해진을 중심으로 해상무역이 전개되었다. 이게 장보고에 대한 옳은 설명. 4번이 정답이겠네요. 5번, 수도의 시전을 감독하기 위해 경시서가 설치되었다. 이건 고려 때 얘기네요. 고려 때 얘기. 자, 여러분, 이 한능검 시험에서는요, 1년에 한두 번 꼭 장보고 관련 문제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번 기회에 장보고 관련 핵심 출제 포인트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장보고의 본명은 좀 전에 문제도 나왔잖아요. 청해진 대사 궁복. 본명이 궁복이고 평민 출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일찍이 어릴 때 당나라로 건너가 군인으로 성장하였다. 그래서 무영군 소장까지 지낸다. 그리고 귀국해서는 흥덕왕의 후원으로 완도에 청해진을 설치하고 해적들을 소탕하고
당, 신라, 일본 사이의 해상무역을 주도하면서 크게 성장한다. 그래서 중국 산동반도 적산에 법화원이라는 사찰도 건립한다. 또 장보고 관련해서는 일본 승려 엔닌도 기억하셔야 되는데 이 엔닌을 장보고가 지원해줬고 이 지원한 내용들이 그렇죠. 엔닌이 지은 입당, 구법, 순례 행기에 자세히 기록되어 남아있다. 장보고는요 세력이 커지자 이 신라 중앙조정의 왕위 계승 분쟁에도 가담해서 그렇죠. 진골귀족이었던 김우징을 후원하고 결국 김우징이 신무왕으로 등극. 그런데 신무왕은 곧 죽고 그의 아들 문성왕이 왕위를 이어받았는데 장보고 세력이 커진 걸 염려한 문성왕은 장보고의 옛 부하였던 염장을 자객으로 보내서 장보고를 살해한다. 이 정도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5번 53의 기출이네요. 가국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지문이 기니까 핵심 키워드 한번 볼까요? 가에 대한 설명 제1강 일본에 보낸 외교문서 나오고요. 정해공주 무덤도 보이고 장문휴의 등주공격 인한 대흥 등의 연호 사용 아하 따라서 이런 내용과 관련된 나라 가는 발해네요. 발해. 따라서 이 문제는 발해에 대한 옳은 설명 보기에서 모두 골라봐라. 보기 기억 철전인 건원중보를 발행하였다. 이건 고려 성종 때 발행된 우리나라 최초의 화폐네요. 고려 얘기고 니은 설빈부의 말이 특산물로 거래되었다. 이게 발해에 대한 옳은 설명. 티귿 지방관을 감찰하고자 외사장을 파견하였다. 이건 통일신라 관련된 내용이죠. 리을 거란도, 영주도 등을 통해 주변국과 교류하였다. 이것도 발해에 관한 옳은 설명. 따라서 발해에 관한 옳은 설명만 모아보면 니은과 리을 몇 번인가요? 니은, 리을 4번이 정답이네요. 4번 정답. 자 그러면 발해 관련된 핵심 출제 포인트 한번 정리해볼까요? 우선 발해는 고구려 유민인 대조영이 만주 동모산 기슭에 건국했다. 언제? 고구려가 멸망한 668년으로부터 딱 30년이 지난 698년에. 따라서 발해의 초대 국왕이 대조영 고왕인데 그는 고구려 유민을 지배층으로 소수의 고구려 유민을 지배층으로 대다수의 피지배층은 말갈족으로 삼아서 나라를 건국했다. 독자적 연호도 사용했는데 그 연호는 천통. 발해 제2대왕 무왕은 이름이 대무예요. 연호는 인한을 사용했다. 그는 당과 대립했는데 결국 장군 장문유를 파견해서 당의 수군 본부였던 덩저우를 공격. 그리고 당과 대립적 관계를 갖고 있었던 돌궐 일본과 통교하였고 이때 일본에 보낸 국서에 고구려 계승 의식을 명백하게 표출하였다. 무왕의 아들 문왕은요 이름이 대흥무여 연호는 대흥 보력을 사용했는데 당과 친선 관계를 맺기 시작했다. 그래서 당의 문물을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당의 중앙관제인 삼성육부제도 받아들인다. 하지만 명칭은 약간 다르다. 또 당나라의 국자감을 모방해서 최고 교육기관인 주자감도 이때 설치가 되고 이 문왕 때도 일본에 국서를 보냈는데 국서 말미에 고려국왕 대훈무라고 적어서 고구려 계승의식을 명백하게 표출하였고 문왕 때는 천도를 2번이나 하는데 처음엔 중경에서 상경으로 그 다음에 상경에서 다시 동경으로 천도. 이때 신라와도 교류가 시작돼서 신라도가 개설이 되고 황상이라는 칭호도 사용한다. 자, 그 다음엔 10대 왕 선왕으로 좀 건너뛰는데 이 선왕의 이름은 대인수, 연호는 건흥을 사용했고 이때 영토를 크게 확장해서 요동까지 진출하고 남쪽으로는 신라와 국경을 접했다. 그래서 이때가 발해의 전성기인데 중국에서 이때의 발해를 해동성국으로 불렀다. 바다 동쪽에 융성한 왕국 해동성국. 그리고 이 선왕 때 발해 지방통치 조직인 5경 15부 62주가 완성된다. 또 발해 관련된 기타 내용 좀 잠깐 살펴보자면 발해는 주변 국가들과 교역로, 영주도, 신라도, 거란도 등의 교역로를 통해서 교류하였고 발해의 중앙구는 10위. 또 발해의 특산품이 기록으로 남아있는데 부여부의 사슴, 설빈부의 말,
책성부의 된장 등이다. 자, 발에 관련된 내용 이 정도로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 문화사 관련된 내용은 따로 나중에 문화사 파트에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것으로써 오늘 수업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